안녕하세요.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실기 담당하고 있는 마용화입니다. 자, 그래서 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험 과목은요, 실기는 이제 1차 합격하신 분들이 2차 주간 이제 시험 보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동간 작업, 하나는 필답형이죠. 동간 작업에서 0점 나왔다, 5장 나왔다. 그럼 필답에서 다 맞아도 점수가 안 나오죠. 왜? 최소한 두 개 합쳐서 몇 점? 60점 이상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작업은 나와야 필답에서 두 개 합쳐가지고 60점이 넘을 수 있죠. 동간 작업은 1시간 55분, 필답은 1시간 줍니다. 자, 여기 대해서 보면요. 여기 또 필답형, 작업형에 대해서는 조금 보내놓고 기본 이론과 기출문제에서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는 동영상이었어요. 동영상에다 사진 찍어 놓고 보다 보니까 이게 뭐다 해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A라는 해석에 꼭 B랑 똑같이 나오라는 법 없거든요. 그 다음에 소형이냐 대형이냐 따라 또 틀려지고.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기출문제 이론 이쪽을 갖다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복습을 좀 많이 하면서 거의 암기 위주죠. 계산 문제는 크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참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동간 작업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간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구멍을 뚫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뚫는 게 아니라 딱 보게 되면 이쪽에 치수가 주어집니다. 한쪽에 치수가 주어져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가 큰 화샤가 들어가냐 작은 화샤가 들어가냐 표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용접하시는 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하다가 오작됩니다. 간간에 구멍을 뚫을 때 딱 치수 재가지고 거기에 드릴로 해서 탁 눌러서 구멍을 뚫습니다. 뚫고 난 다음에 이쪽 치수가 잰 그 분야에 큰 화샤가 들어가면 먼저 큰 화샤를 그쪽에 떼어버리면 되죠. 작은 화샤가 들어간다면 작은 화샤 엮고 떼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 이쪽 치수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걸 재니까. 간간 떼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큰 화샤는 용접봉 갖다 놓고 해보시면 아시지만 바로 이렇게 돌려서 떼우면 예쁘게 납니다. 꼭 염두에 두시는 게 뭐다? 남자들보다요, 이거 여자들이 더 잘해. 왜 여성분들이 잘하냐? 무서워하거든. 이게 용접 토치 딱 불 붙여놓고요, 갖다 대면 여자들이 달달달달 떱니다. 떨어요. 그럼 요것만 돌려주면 돼. 앞에 간간 요걸 일정하게 옆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자꾸 달달달달 떠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드가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나는 거죠. 비드가 기가 막히게 나요. 비드가 기가 막히게 나서 용접이 아주 하고 나면 예뻐요. 간간을 이거 큰 화샤를 떼우고 나면 이렇게 간간 두께가 이렇게 있다. 두께 있다. 그러면 큰 화샤를 딱 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큰 화샤가. 여기를 쫙 돌아가면서 용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화샤는 너도 나도 잘 떼웁니다. 반대쪽 작은 화샤 떼울 때 이제 좀 조심하셔야죠. 이 반대쪽을 떼울 때는 간간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작은 화샤는 사이즈가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구멍 쏙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에 와샤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 용접봉을 여기 열을 가해서 녹여서 딱 붙여놓고 이런 모양이 나고 이쪽에 또 녹여서 용접봉 길게 딱 붙입니다. 그리고 이걸 들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얘가 이쪽에 턱 걸리죠. 사이즈가 약간 들어가야 됩니다. 다 걸리게 해놓고 여기 용접해서 떼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 용접봉이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 또 대놓고 떼어버려요. 그러면 용접봉 이 와샤가 가운데 딱 걸려있는 상태예요. 역시 여기다 대놓고 용접봉 녹이면서 쫙
딱 때우는데 요것도 여자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무서워서 달달달달 떠는 게 항상 일정에 뜨니까 물결 모양이 기가 막히게 안 새죠. 만약에 하다가 뻥 하고 튀었다 하는 순간 여기가 튀었다. 그럼 여기서 용접하는 게 앞에서부터 다시 해와야 됩니다. 그래야 안 셉니다. 요걸 딱 떼우고 났을 때 평면도 봤을 때 떼운 분야가 동그란 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서 딱 원으로 딱 나오면 점수 받죠. 그리고 모양 이쁘고 큰 아시아, 작은 아시아 떼울 때 요거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간 작업은요, 전기 용접하고 틀립니다. 전기 용접은 용접합 분야 대놓고 바로 전원을 딱 해서 지 하면 그냥 붙어버리죠. 가스 용접은요, 절대 가열이 되지 않으면, 즉 예열이 되지 않으면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여기다 뭘 세워요? 동파이프 안에 딱 꽂습니다. 꽂고 여기에 동파이프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주변을 360도를 돌아가면서 용접해야죠. 그때 바로 뭐 뿌립니까? 붕사 뿌립니다. 거기다. 뿌리는 이유가 뭐냐? 강간 표면에 붙어있던 불순물 싹 제거하기 위해서죠.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그걸 뿌려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약간 액체 같은 게 보여요. 그때 토치로 쭉 예열하는데 동파이프 그냥 갖다 대면 뭐가 돼요? 빵 구멍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동파이프는 안 되고 강간 주변을 시뻘겋게 예열해 놓고 그 다음에 동파이프 가서 꽂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 신축 황동이죠. 갖다 대면은 황동이 녹으면서 동파이프랑 강간이랑 쭉 돌아가면서 붙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예열 안 해놓으면요, 항동 용접 여기다 갖다 두면 녹아서 또르륵 흘러내립니다. 80년대 제가 그 용접 주도할 때 그때 학생들은 흘러내리니까 장갑 낀 손으로 받아 올려서 발른하고 이러다가 손가락 띄고 뜨거우니까 입에 였다가 혓바닥 띄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간은 이제 그 동간과 연결할 때 붕사 필요 없이 바로 뭐예요? 살짝 예열해서 은납이라 하죠. 갖다 대면 바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양을 다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모양 완성시켰을 때 치수가 주어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오차가 나면은 이제 불합격 처리하죠. 옛날에 5mm라는데 요즘 10m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모양 쟀더니 여기서 마이너스 5mm가 나왔다. 이쪽에서 플러스 7mm 오차가 났다. 두 개 빼니까 2mm 오차밖에 안 되네. 큰일 납니다. 여기는 7mm니까 오차가 났고 여기는 5mm 오차 난 거예요. 벌써 12mm가 나면 바로 불합격되죠. 조심하세요 이거요. 그래서 자로 탁탁 재면서 그러면서 용접하셔야 돼요. 다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산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시험장에서 테스팅하죠. 새나 안 새나. 안 새고 치수 크게 오차 없다. 그러면 점수가 나오죠. 30점 맞았다, 40점 맞았다. 그러면 필답에서 기본 점수만 나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간 작업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로 들어갑니까? 필답형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이게 동영상이었단 말이에요. 말이 많았죠. 그리고 동영상 자료 만드는데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필답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필답형은 23년인가 22년도인가 그때 3회 때부터 이제 필답형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뭐가 되냐? 주관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기사같이 길게 쓰는 게 아니고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계산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그런 문제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1차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했던 거 기출문제들 공부했고 1차 합격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 여기에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는 그거지만은 써가지고 두 개 합이 얼마? 60점 이상 나와야죠. 그러면 이제 1차 합격이 됩니다. 2차 합격이 돼서 자격증이 나옵니다. 따게 되면 되게 기분 좋죠.
노력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필다병이 여러분들 의외로 좀 공부하셔야 돼요. 얘는 왜냐하면 동간 작업은 해야 되는 그 모델이 3개인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하는 데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한다? 서너 개를 중점적으로 이제 바꿔서 용접시키죠. 치수도 거의 같이 나와요. 그거 하고 나니까 큰 실수 없으면 저 동간 작업 점수를 받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필답이죠. 펜을 놓은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필답이 사지선다형도 어려웠는데 갑자기 이건 뭐다? 주간식이죠. 그래서 주간식 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실기책 뭐 필답형이라고 나온 거 가지고 외워가지고 절대 안 돼요. 하는 공부하는 방식도 좀 알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요 필답형을 강의하면서 좀 외워야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게 유사한 문제들이 이런 스타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삽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윤활유 구비 조건을 쓰시오. 시험에. 냉동기유 구비 조건 3가지 쓰시오. 저는 공부하면서 구비 조건 쓰는 게 그것만큼 쉬운 게 없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좋은 점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냉매하고 기름하고 혼합되면 안 되죠. 서로 분리하는 성질이 있어야지. 윤활유는 어떤 역할을 한다? 윤활유가 1차 이론도 공부할 때 하셔서 아시지만 마모 방지, 그죠? 누설 방지. 마모하고 윤활유라는 게 누설이라는 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 급격히 높아지는 거 막아주죠. 이 윤활유가. 이거 구비 조건. 점도가 적당해야 되고, 냉매하고 혼합이 되지 말아야 되며, 그 다음에 수분하고도 배척을 해야 되고, 윤활작용이 원활해야 되고, 적당한 점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쓰는 게 1차, 이제 2차 주간식이 필답형이라는 얘기죠. 후련 냉동기 구비 조건 쓰시오. 후련 누설 시 검지 방법 쓰시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물어보는 스타일이 바로 뭐다? 필답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면 쉽게 점수 답니다. 여기 나오는 게 기사시험 같이 캐비테이션 원인 영양 대책을 쓰죠. 이런 스타일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보니까 아주 가벼운 문제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그걸 봐서 합격 쉽게 점수 딸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컨트롤 해야 되니까 염두에 두시고 와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서 점수 거의 만점 가까이 받도록 하세요. 그러면 뒤에 가서 충분하게 자격증에 대해서 검어졌을 때 보람 느낄 겁니다. 공부하셨던 보람이 꼭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